(2026년) 필기시험 대비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합격 전략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시험 및 건축산업기사 시험. 자, 필기시험은 기본적으로 시험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공부할 양이 많다. 그게 좀 발목을 잡죠. 자, 그 많은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4단계 정도로 분류를 해서 학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각 과목별로 정규 이론을 순서대로 공부를 일단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제 2단계는 최근 5개년부터, 그러니까 2026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2025년, 24년, 23년 이렇게 역순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시면 이제 기출 문제는 많이 풀어볼수록 좋겠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풀어보시면 1년에 시험이 3번 있고 한 해당 100문제씩이니까 자, 10년이면 3000문제죠. 예, 시험 문제 3000문제 정도 풀면 60점 넘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BT 시험이 컴퓨터 베이직 테스트라고 해서 자, 컴퓨터 화면을 보고 문제가 제시가 되면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최근 3개년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자, 뭐 간헐적으로 다른 회차의 문제도 섞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근 5개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가 되겠고, 자, 2단계로. 자, 이제 3단계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한테 이제 미진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 본인이 이제 정리하기가 시간이 좀 만만치 않게 걸릴 테니까 한솔 아카데미에서 제시하는 블랙박스 총정리라는 소규모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통해서 자, 기출 문제가 무엇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출제 우선순위대로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의 기회를 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를 해서 본인이 과연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한지를 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기본적으로 자, 기사는 4년제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자, 산업기사 시험은 뭐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2년제 대학일 수도 있고 3년제 대학일 수도 있죠. 흔히 이제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자, 그 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게 이제 산업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실무 경력이 1년만 있으면 되고요. 혹시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무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 경력 1년이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사가 우리나라 뭐 학력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기능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상의 이제 학력을 가진 분들이 주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4년제 대학교 이렇게 위계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아까 이제 4년제 대졸 또는 졸업 예정자 자, 요것도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4학년 1학기 등록을 하고 휴학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졸업 예정자 자격이 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 1학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요즘엔 대부분 이제 3년제니까 3학년 1학기가 이제 등록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 경력으로만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자, 4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가 이제 4년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4년 이 정도의 의미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학교마다 이제 편차가 있으니까 이제 실무 경력을 이제 2년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이고요. 자, 시험의 합격 기준은 일단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거 두 개 다 합격을 해야 이제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 거죠. 자,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요. 자, 사지선다형 시험입니다. 반면에 이제 실기시험은 주관식 시험이고요. 필답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기사, 산업기사 모두 5과목 시험을 보는데요. 이게 시험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이죠. 어느 걸 먼저 시험에 응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전체를 다 응시를 해야 되죠. 자, 100점 만점 중에 자, 전체 60점 이상이 득점이 되면 합격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과목당 40점, 정확하게는 이제 과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알기가 쉽겠네요. 과목별 낙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문항씩 출제가 되죠. 20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자, 5과목 중에 어느 과목에서도 8개 미만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락이라는 제도가 8개 미만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8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7개부터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령 다른 과목을 다 만점 받고 어떤 특정의 과목에서 7점을 맞는다고 하면 87점이죠. 다 맞고 7점 맞았다고 한다면 근데 60점을 넘어서도 불합격이 되는 시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모든 과목에 대해서 폭 넓고 얕고 폭 넓은 지식을 알아달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은 이제 주관식 시험인데요. 자, 기사와 산업기사가 동일하게 이제 건축, 시공, 실무 여기에 이제 건축 구조 과목이 기사 시험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산업기사 시험은 건축 구조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 중에 60점인데 실기 시험은 과락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이제 3시간. 실기 시험은 3시간, 산업기사 시험은 2시간 30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100문제죠. 근데 이제 산업기사 시험은 실기 시험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22문제에서 24문제 사이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기사 시험은 좀 편차가 좀 심한데요. 적게는 23문제부터 많게는 31문제까지. 보통 보니까 한 26, 7문제 정도가 내가 보는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시험 단기 합격을 위한 학습 목표를 자, 제가 계략적으로 한번 적어 봤는데요. 자, 이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공부에 선호하는 과목이 있겠죠. 선호하는 과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 지도해 보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쉽게 느껴지는 과목,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을 좀 구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의 연계성은 크게 없는데요. 그나마 계획 과목과 법규 과목이 그나마 연계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건축 구조 과목은 시공 과목과 연계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설비 과목과도 연계가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건축 구조, 건축 설비를 뭐 공학 전공 커리큘럼에서 이제 같이 취급을 하죠. 공학 전공이라고 해서요. 근데 시공 과목은 사실 이 구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참고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이 두 과목을 같이 시험을 보는 형태로 시험을 보통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과목이 가장 쉬운지를 내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과목별로 순서를 설정을 해도 좋겠고, 뭐 별도로 설정을 해도 좋겠는데요. 그건 본인이 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계획 과목에서는 주로 특별하게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자, 실생활과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공 과목이죠. 이 시공 과목은 기사시험과 산업기사시험 모두 나중에 필기시험 끝난 후에 실기시험 주관식의 메인, 주를 이루는 과목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법이 무엇인지, 뭐 입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를 테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필기시험 때 좀 꼼꼼하게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 구조 과목은 이제 산업기사시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 주관식에 출제가 안 되는데, 기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시험도 출제가 되고 실기시험도 출제가 되니까, 자,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부터 실기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신건강에도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이쪽에서는 객관식, 이쪽에서는 주관식, 그렇게 그냥 출제한다라고 보시고 필기시험 따로 실기시험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소단원별로 또는 한 내용 하나 정도를 붙잡아 놓고 공부하시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 과목은 특별한 계산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공기조화 설비라든지 난방 설비 이런 특별한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축법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쉬운 과목인데 그 암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껄끄러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뭐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숫자 외우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법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참고로 이제 1차 필기시험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학습 순서인데요. 자, 제 개인적인 순서는, 이거는 시험 과목별 순서죠. 근데 제 개인적인 순서는, 자, 산업기사 학생들이든 기사 학생들이든 이 구조 과목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내용 하나를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이 구조 과목에 대해서 하루에 1개나 2개 정도의 어떤 용어들을 붙잡고 그 계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고 그러면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면 해결이 될 텐데요. 그럼 남는 시간에 계획 과목, 남는 시간에 시공, 그다음에 이걸 다 했다 그러면 설비, 다 했다 그러면 법규. 그러니까 순서는 본인이 정하시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는 하루에 아무리 해도 한 5, 6개의 내용을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1, 2개의 내용 정도만 딱 선택을 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대신 내가 좀 단기간 안에 내용의 체계를 빨리 전반적으로 훑고 싶다 그러면 순서가 계획 과목, 자, 다음 법규 과목, 다음 설비 과목, 다음 시공 과목. 요 순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뭐 본인이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상관은 없겠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이 좀 단기간 안에 빨리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대로 단기간 안에 빨리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 이 과목은 단기간 안에 해당이 안 되니까 각각의 과목 공부하면서 하루에 1, 2개 정도의 용어를 붙잡고 전반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순서를 채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기사 시험은 이쪽이 주관식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큰 상관은 없죠. 그렇죠? 이 정도만 하셔도 이제 충분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사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기 시험 공부할 때 내가 써가면서 문제풀이, 주관식 시험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임하신다면
차후에 필기시험 합격하신 후에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도 그리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지 않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합격으로 가는 게, 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자, 한솔 아카데미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